저희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팩트 124 김나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오늘 일단 교육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었는데 온라인으로 전반적으로 주문서 작성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변경이 되고 그리고 저희 이제 슬리밍고를 위대하게 예, 가장 큰 주축이 되는 게 IT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온라인 관련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오늘은 특별히 이제 쇼핑몰에서 렌탈까지도 주문서를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교육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을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인다. 되네. 똑같은. 지금 지금 꺼야 돼. 지금 공유되고 있는 화면 잘 보이시죠? 저희 이 쇼핑몰 매뉴얼 관련해서 저희 본사에서 준비를 했는데, 이 내용 보시면 목차에 슬리밍고 몰 이제 회원 가입부터 로그인 이런 부분들은 많이 이제 교육이 됐고 여기에서 저희가 오늘 이 자료는 저희가 공지에 올려드리면 받으셔서 자세하게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사항은 본사에 문의해 주시면 영업팀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건데요. 특별히 오늘 볼 부분은요. 렌탈 접수와 소매 판매 접수 관련해서 주문서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제 다 주문서를 받아보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배송지 주소랑 그리고 고객 정보가 정확하게 들어와야지 저희가 발주가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이 꼭 쓰셔야 되는 칸에 잘못 기입을 하신다든지 렌탈 주문 확인서를 이제 작성하실 때 거기에 고객 정보를 정확하게 넣어 주셔야지 승인이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기입이 안 돼서 사실 렌탈사와 본사가 한 건에 대해서 한 50번 이상을 왔다 갔다 정보를 확인하는 일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교육에서는 렌탈과 소매 판매에 대한 내용과 추가적으로 주문서 작성에 어떤 칸에 무엇을 넣어서 기입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쇼핑몰 매뉴얼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도록 나중에 올려놓고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업무 프로세스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온라인 주문서 작성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개요는 저희가 회사 이름 임팩트 124인데 임팩트 있게 간결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저녁 시간 잘 보내실 수 있도록 한 3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주문서 작성을 위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저희 슬리밍고 몰에 어디에 들어가시면 무엇을 선택하시고 눌러서 어떤 내용을 넣으셔야 되는지 뭐, 정확하게 좀 렌트 설명을 똑같어? 드릴 예정이고요. 소매 판매와 렌탈에 사이즈, 대한 이해가 조금 안 아니면 돼 그냥, 있는 부분이 있지 그냥, 않나라는 생각을 같은 했어요. 거 그래서 그냥, 소매 판매 특히 협박 말고 할부와 해달라 그러지. 렌탈이 아무튼 보시면 나 혼자서 못할 것 같아. 지금 소리가 들리는데 죄송하지만 저희 이제 대화하시거나 하실 거면 좀 소음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음소거를. 진짜 너무 음소거 버튼을 누르셔서 예, 음소거 진짜 너무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소매 판매와 렌탈에 대한 부분, 그리고 렌탈에 대해서 소유권과 지불 방식, 유지보수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문서 작성법을 이상이 알려드릴 밥 먹었대? 건데요. 저희 쇼핑몰을 한번 나 볼게요. 엄마 어떻게 지금 모바일로 많이 작성들을 하실 건데 모바일 버전으로 제가 준비를 해놨고요. 저희 여길 들어가면 하단에 보시면 사람 모양 있죠? 로그인을 하시면 사람 모양에 들어가시면 본인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희가 입는 바른 자세는 멤버십 전용에서
주문을 하실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여기 이 부분에서 밑 부분에 세 개짜리 줄을 선택을 하시면 여기에 있는 바른 자세 온라인 주문 접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으신 거를 온라인에서 바로 결제하고 주문하실 수 있는 건 이쪽 칸을 누르셔서 보셔야 되고요. 오프라인에서 주문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계약까지 다 됐어요. 그러면 발주를 해서 배송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문서 접수를 여기에서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 입는 바른 자세를 들어가면 맨 위에 상단에는 멤버십 가입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이미 멤버십을 구입하신 분들이 눌러서 여기에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온라인에서 직접 결제를 하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온라인이라고 써 있는 것과 주문 접수라고 써 있는 부분은 그런 차이예요. 오프라인에서 이미 계약을 다 작성하시고 결제까지 끝나셨다. 그러면 주문 접수 칸에서 눌러서 체크하시고 여기에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온라인이라고 써져 있는 거 온라인에서 결제까지 하시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결제를 하시고 정보를 기입해 주시는 차이예요. 그래서 온라인과 주문 접수단은 그렇게 다른 차이가 있다. 내용은 같습니다. 이 두 개가. 그리고 교육비와 이런 부분도 나눠져 있죠. 온라인에서 직접 결제하실 것과 오프라인에서 이미 결제하셨다면 주문서 접수란을 누르셔서 거기에서 정보만 입력하시면 된다. 이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렌탈 상품, 저희 이 부분은 여기 밑에 세 줄이 있는 부분을 누르시면요. 렌탈 상품을 누르시면 이렇게 봤어? 나옵니다. 봤어? 렌탈 상품에서 저희가 렌탈은 이즈온이라는 렌탈사에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렌탈 요청서만 작성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이 슬리밍고 몰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 주문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렌탈을 다 끝내시고 저희가 렌탈사에 주문서를 다 넣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여기 세 번째 모바일에서 보시면 세 가지 세 줄이 있는 것을 이승혜님 누르시고 마이크 꺼주세요. 이승혜님. 이승혜님 마이크 꺼주세요. 마이크 음소거 버튼을 눌러주시면 소리가 꺼집니다. 이게 소리가 안 나네. 아, 이거 어떻게 끄는 거지? 마이크가? 마이크 모양을 누르시면 됐습니다. 예, 다시 이기분 한번. 사장님도 꺼주세요. 전체 음소거 한번 해주세요.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슬리밍고 몰에서 렌탈을 전부 다 접수를 끝내시고 나서는 저희가 배송 요청서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렌탈 여기 밑에 부분에 세 줄이 있는 부분을 누르시면 렌탈 상품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맨 밑에 이 부분 렌탈 배송 요청을 누르시고 이 부분에서 원하시는 상품, 이미 계약이 끝나신 상품들에 대해서 정보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미 끝났죠. 여기에는 내용이 없어요. 이미 끝나셨기 때문에 계약이. 그래서 바로 구매를 가셔서 여기에서 이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부 잘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렌탈 주문이 잘못 들어오는 경우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름을 잘못 쓰셨다든지 고객 이름을 그리고 배송지라고 생각하시고 렌탈 부분에서 특히 고객의 주소를 배송 받으시려고 생각하시는 주소를 넣으셨다든지 하면
렌탈사에서 모든 것이 다 반려가 돼요. 그럼 저희가 다시 주소를 확인해서 그 입력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반복을 해서 렌탈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오류가 날까 생각을 해보니 렌탈과 소매 판매, 그러니까 소매 판매를 하실 경우에는 카드로 할부를 많이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렌탈과 할부의 차이를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잘 이해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한번 이 부분을 잘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렌탈과 소매 판매에 대한 차이점을 좀 한번 알아볼 건데요. 렌탈과 할부는 저희 이제 제품이 고가죠. 그래서 고가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자금 효율을 분산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차이점은 소유권과 지불 방식, 계약 조건의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소유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데요. 보시면 소유권에서는 렌탈이라는 거는 렌탈사가 우리 제품, 그러니까 렌탈을 했다는 건 빌리는 거죠. 계약 기간 동안에 사용 권한만 고객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의 소유권은 렌탈 회사에 있어요. 그래서 렌탈 회사에서는 저희 고객의 신용 정보를 확인을 하고 그분이 신용이 확실하다. 36개월 동안 돈을 계속 잘 낼 수 있다라고 승인이 된 사람한테만 물건을 빌려주는 개념이죠. 그래서 저희가 렌탈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서류를 넣는데 그 서류에는 반드시 고객의 신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상에 있는 이름과 그리고 주소지를 써주셔야 돼요. 뒤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끝나면 사실은 제품을 반납하거나 계약 끝난 후에 일정 금액을 추가해서 인수하는 옵션이 있어요. 근데 저희 있는 바른 자세는 완납 조건으로 완납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이 돼요. 그래서 별도 인수 금액 없이 그냥 고객이 계속 착용하시고 입으셔도 되는 거죠. 근데 할부는 할부금이 완납 후에도 소유권은 사용자에게 다 가 있고요. 그리고 계약이 끝난 다음에 추가 비용 당연히 없고 할부 계산하고 나면 이미 카드사에서 신용이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승인이 된 상태에서 금액을 카드로 긁으시는 거기 때문에 고객이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렌탈과 할부의 차이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렌탈은 초기 비용이 저희가 할부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얼마를 지급을 한 다음에 나머지 할부금을 매달 갚아나가는 방식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렌탈은 저 비용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지급만 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사용 권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일 중요한 건 저희 입는 바른 자세도 119라는 AS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렌탈은 원래 렌탈사에서 유지 보수와 AS를 포함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차 같은 경우에는 렌탈과 할부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렌트 차량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렌트 차량 사용하시면 렌탈사가 차를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저희는 빌려서 쓰는 거죠. 그래서 차량의 보험료라든지 유지보수, 그러니까 차가 고장났다든지 했을 때는 렌탈사에서 전부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와 AS가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고객은 그 부분을 부담할 필요가 없고. 근데 할부는 제품을 전반 다 샀고 소유를 본인이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별도의 유지보수나 AS는 저희도 AS 비용을 받고 공급을 해드리고 있는 차이죠. 그래서 렌탈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지보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객님들께도 정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적용 사례를 좀 보면은 더 쉬운데요. 저희가 정수기 같은 경우에도 렌탈을 하게 되면 집에 케어해 주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유지보수를 해주시죠. 근데 별도의 비용을 내지 않고 렌탈사에서 오셔가지고 해주시는 것처럼 렌탈은 그런 할부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저희는 렌탈사 이름이 BS온인데요. BS온의 렌탈사에 저희가 내야 되는 처음에 프로세스는 신분증과 설치 사진, 인수증을 내셔야 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고객 신용을 조회합니다. 이걸 냈다고 해서 계약이 되는 게 아니고요.
고객 신용을 조회해서 인수증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고객이 36개월 동안 이 비용을 낼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신용 조회하는 프로세스입니다. 해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인수증인데요. 인수증에는 그 신분증에 있는 그대로, 주민등록상에 있는 그대로 반드시 기입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항상 좀 누락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특히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객 이름이 한 글자라도 틀리면 당연히 신용조회가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 거주하시고 계신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반드시 작성을 해주셔야지 신용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얘기지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지켜서 기입을 해주셔야지만 신용조회가 된다는 것. 그래서 기재된 내용과 인수증에 있는 내용, 고객의 주민등록상에 있는 내용이 동일해야만 한다. 근데 이게 승인이 안 되면 저희는 계약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렌탈사에서 승인이 완료가 되면 이분은 신용이 된다, 안 된다를 확인해서 이제 계약의 여부가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인데요. 사실 오프라인에서는 다 체크를 하셔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는 것처럼 인수증을 쓰셨기 때문에 아, 계약이 완료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자서명으로 고객의 카카오톡에 전자서명이 날라가요. 그러면 그거를 계약을 사인을 하셨는지까지를 완벽하게 체크를 해주셔야지만 계약이 완료된 거기 때문에 저희 이 계약이 끝나고 저희 제품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약 완료의 시점은 카카오톡에 고객에게 나간 전자서명을 사인하는 것까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좀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끝이 안 나져요. 클로징이 안 되고 계약 완료가 안 되고 그러면 본사에서는 렌탈사랑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 과정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매출로 위판사님들, 사장님들의 매출에 기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 완료까지 반드시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본사 주문서가 있어요. 본사용 주문서에는 사실은 실제로 배송 받으실 주소를 기입하셔도 돼요. 보통은 매장으로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장 주소를 거기에 써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인수증에 쓰시는 내용과 본사에 제출하시는 본사용 주문서는 좀 다르다라고 반드시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렌탈 신청에 필요한 주문 서류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신분증. 근데 신분증도 사진을 찍어 주실 때 빛반사가 돼서 고객의 정보를 정확하게 볼 수 없게 촬영을 그냥 대충 하셔서 찍어 주시면 다시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자체에서 아예 신용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빛반사가 없이 고객의 이 주민등록상의 내용이 전부 잘 보이는지 확인을 하시고 넘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설치 사진도 흔들리고 선명하지 않아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고 선명한 사진으로 촬영을 해주셔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 신용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내용과 반드시 동일하게 그래서 인수 확인증에는 그 내용을, 신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적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렇게 해서 이제 주문서가 다 들어갔어요. 렌탈사에. 그러면 본사용 주문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이때에 실제 배송받는 주소지와 주문 사이즈를 정확하게 기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 인수 확인증과 본사용 주문서는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를 해주시고요. 고객님들이 이제 저희 집에 주소를 노출을 절대 안 하고 싶어요. 저희 집으로는 절대 아무것도 안 오게 해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신용 정보 확인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인수 확인증에는 들어가도 된다라고 좀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시고 이게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아예 구매가 가능하지 않다, 렌탈이 불가능하다라고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 받으실 주문 주소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특히 주문 사이즈를 정확하게 또 기입을 안 해주셔서 저희가 오배송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저희 이제 받으시는 분도 기간이 늘어나고 본사에서도 이거를 다시 회수하고 보내야 되는 번거로운 작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주문 사이즈를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시는 것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엔 아까도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카카오톡에 고객이 받은 그 마지막 사인을 해야 되는 계약서에 사인을 해주셔야지 클로징이 된다. 이거를 반드시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 주문 작성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배송이 굉장히 많아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S132 하나를 주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주문을 하죠. 제가 저희 실제 여기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모바일을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요. 모바일로 들어가서 멤버십 전용에 들어가셔서 이미 멤버십을 구매를 하셨겠죠? 그래서 자동 등업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등급이 올라가고 보통 많이 사시는 게 이제 180 패키지를 많이 사시는데요. 바로 구매하기를 누르면 여기 옵션 선택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옵션 선택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이전에는 이 옵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뭐 스킨이나 블랙이다 이렇게 해서 쓰실 수 있도록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좀 어렵다고 하셔서 옵션으로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을 변경 중에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좀 내용에 착오가 생겨서 주문서에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경우도 좀 생기는데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테스트하면서 디벨롭하고 있으니까 잘 주문서가 안 들어갔다. 완료하고 끝냈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다르다 하면은 본사에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미 오프라인에서 결제를 다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금일, 입금자명, 카드 승인 번호를 다 작성을 해주셔야만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위판사를 체크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옵션을 선택하시고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실 때에는 어떤 위판사께서 지역과 위판사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지, 아, 이분을 통해서 판매가 된 거다 하고 실적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저희가 다 전화를 하거나 해서 찾아서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앞으로 주문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고 승인을 하지 않고 다시 주문 취소를 하고 주문을 다시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 다 기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구매하기를 누르시면 나오는 이 부분이 이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쿠팡이나 책을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시면 같은 시스템이에요. 저희 시스템이 이상하거나 좀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주문 고객과 배송 정보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는 걸 반드시 인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문자는 고객의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주문자. 제가 이제 고객이에요. 위판사님은 이제 세일즈라 하신 위판사님 앞에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의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주문 고객. 그러면 제가 고객이에요. 이지선 전무님이 저의 위판사셨고 저한테 파셨어요. 그러면 앞에는 이지선이라고 쓰시면 되고 주문자에는 고객 이름을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휴대전화 번호를 기입을 해주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통 직접 고객이 주문을 해서 집으로 수령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스테이션이나 매장으로 받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에 주소지에 고객의 주소를 쓰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저희가 스테이션으로 그 해당 지역의 담당자 번호로 다 바꾸는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들어오면 저희가 주문 취소를 할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주문 고객과 배송 정보는 다른 정보를 쓰셔도 된다. 근데 주문
고객이 자기 집으로 받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그분 이름을, 고객 이름을 쓰시고 고객 주소를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스테이션으로 받거나 매장으로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받을 사람의 이름과 담당자, 그리고 매장의 주소, 그리고 거기에 담당자가 통화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돼서 굉장히 혼선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얘기해 드린 것처럼 위판사를 정확하게 쓰신다. 앞단의 이 부분에 위판사를 정확하게 쓰신다.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야지 저희가 실적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 담당 위판사, 지역과 위판사를 작성을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문 고객의 정확한 고객 데이터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배송지 정보는 스테이션 매장으로 하실 거면 거기에 담당자와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셔야 된다.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주문이 완벽하게 되고 오배송되는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오늘 줌으로 간단하게 좀 개요를 설명을 드렸고요. 내일 서울, 경기 지역은 검단에서 추가적으로 교육이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내일 모레 수요일에는 대구에서 실질적으로 같이 한번 보면서 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교육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실전에서 같이 한번 해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오프라인 교육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정확하게 기입이 안 되시면 주문 취소가 되고 다시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나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수고하셨습니다. 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